2025년 8월 6일, 네, 이제 저희 금융 스터디 오늘 시간에는 이제 신월직님께서 조인해 주셔서 이제 저희가 이때껏 풀었던 연습 문제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거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우선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아마 연습 문제 5번에 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예. 한 시간 안쪽으로 저는 얘기하고 나갈 것 같고요. 다음 스터디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못 들어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휴가거든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다시 좀 조인해서 당분간 조금 이제 좀 직관들이 좀 서는 선에서 좀 대화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좀 이제 몇 개월 왔어요. 이 지금 계산들 지금 하는 것들이. 그래서 어떤 큰 구조부터 좀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수준에 이제 직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의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오래 할 생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연의수를 3기를 아마 내년에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연이수 3기 마치고도 이 금융팀이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멤버들도 뭐 얼마나 이 공부들을 몇 년 동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생각은 현재 수준에서 이제 양자 컴퓨팅 팀, 그리고 금융, 그리고 이제 가령 이제 로보틱스, 그리고 아마 내년 정도에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보안과 암호 쪽, 이런 쪽으로 이제 각각들의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다가, 좀 스타트업들이 나오는 쪽으로 좀 장기적으로 생각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기본적인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근데 소위 말해서 이제 워스트 시나리오는 이제 공부는 된다. 이거는 있고, 그중에서 조금 더 나은 시나리오는 어떤 특히나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의 성격에 해당할 수 있는 논문들은 된다. 그리고 사실 이제 거기서 제가 더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선은 뭔가 이제 그냥 어떤 수익성으로 뭔가를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어낸다가 제가 실제로 갖고 있는 어떤 야심찬 생각이고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어떤 전체 체계 자체는 지금 이제 연이수 2기에만 국한되어지는 관점이 아니라 나중에 3기, 4기, N기, 물론 여러 업데이트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구조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건 이 문제풀이들 가운데 지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녹아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스클레이머도 좀 걸고 싶은 게 어,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 이 문제들을 얼마나 잘 풀어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문제들을 제가 내는 어떤 취지나 어떤 구조에 대한 층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레코드들을 보시는 분들 포함해가지고 내가 혹시나 아직 수학적인 문해력이 좀 부족한 상태이면 거기에 맞춰서 스튜디오에서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어떤 내 어떤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 의미에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이수 2기 하면서 저희가 뭐를 배웠냐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와 그리고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이제 이토 캘큘러스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그래서 제가 연이수 2기에서 기본적으로 물론 이게 그러니까 뭐 확률 미적 문학을 다 아는 것이냐면 당연히 그 선은 당연히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제 기본적인 어떤 마틴게일이 어떤 뜻인지와 마틴게일을 토대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하라면 할 수 있다 선을 이제 만들려고 사실 그것도 결코 쉬운 선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선이 연이수 N기를 토대로 제가 실제로 사람들한테 만들어내려고 하는 선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는 크게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그 계산 자체가 익숙해지는 것 자체는 좀 번외로 치고 이거 이토 포뮬러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겠어 이거를 번외로 치고 실제로 거기서 감을 잡아야 되는 거는 실제로 어떤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적분 얘기라는 거 실제 실체가 하는 그거에 대한 직관이 필요하고 하나는 그 이면에 열방 정식이 되게 깊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 센스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경험으로 좀 내가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계산을 좀 해봤고 좀 알아갈 수 있겠어. 이 정도 느낌이 제가 연이수 N기에서 2기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상정하는 선이에요. 그래서 이 선이 안 되시면 연이수 N기를 하셔야 돼요. 이 선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할 생각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금융 스터디는 연이수를 토대로 해서 만든 거고 이 구조는 바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언어 작업은 너무 오래 걸려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말이 지금 금융에서 확률론 공부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 것도 아실 거예요. 동의하시죠? 근데 그런 어떤 뭐 컨디션 익스펙테이션의 정의 다 중요한데 그거는 알아서 하셔야 돼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프로젝트 끼실 때 정의를 모르면 끼실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달될까요? 이런 느낌이야로는 크레딧이 제로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떤 걸 하시더라도 제가 인정을 안 해드릴 거예요. 정의 나셔야 돼요. 전달될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틴게일이 뭐냐 할 때 제가 원하는 선의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probability space가 있고 sequence process가 있어가지고 어떤 필트레이션이 주어질 때 이게 기본적으로 adaptive process로서 컨디셔닝을 했을 때 이렇게 된다. 이런 말들이 생각 안 하고 나오는 선이어야 돼요. 제가 기대하는 기본적인 선, 그 선입니다. 그거 안 되면 그냥 나가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여기까지 괜찮으되죠? 이거는 뭐 엔기가 지나가 이거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랑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외우면 되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의 기준이에요. 자, 어쨌거나 그 연리서 어차피 레코드 다 남아있는 거 다 동의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거는 다 그러는 치겠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처음에 시작한 게 뭐냐면 이 과제들 가운데 그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수학적인 거랑 비수학적인 것들을 섞어가지고 그 직관들을 같이 좀 잡아나가고 싶은데 처음에 저희가 실제로 한 게 사실은 기아 브라운 운동에 대한 사실은 SD에 대한 계산이에요. 물론 자산 가격에 대한 SD 포뮬레이션도 하기는 했지만 여기까지 대충 동의하시죠? 그냥 스탠다드한 어떤 금융공학에서의 어떤 이제 그 에셋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SD의 어떤 기술과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이터 포뮬라를 적용해서 어떤 계산하는 거에 대한 어떤 나이브 안선에 얘기를 했고 이선이 동의가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했던 게 기르사노프 정리를 실제로 어플라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요선도 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저희가 다 배웠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여기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로 아직도 애쓰고 있는 영역일 수는 있습니다. 여기 무슨 뜻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 계산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은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기본적으로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하나요? 무위험 이자율이라고 하나요? 그걸로 기본적으로 돌리고자 하는 게 목적인 것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최소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하 불안 운동이 있어가지고 그 코에피션트들이 상수로 주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이 무위험 이자율로 돌려가지고 실제로 옵션 가격을 계산할 수 있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들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가 동의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뭔 말인지 적어도 최소한의 말들은 알아먹겠다 선일 거라고 제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계산이 얼마나 숙달이 되는지랑은 별개로. 그리고 이제 그 코목 3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걸 가지고 그 기본적으로 어떤 유로피안 옵션에 대한 계산. 그리고 사실 그것들 말고도 여러 옵션들에 대한 계산들은 해야 되지만 이제 코목3는 좀 그래서 정리를 적용해가지고 유로피안 옵션을 한번 이제 나이브하게 계산해보는 선에서 포커싱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홈워크의 경우에는 리플렉션 프린시플을 써가지고 그 익스펙테이션 안쪽에다가 수프리멈을 집어넣은 것도 여전히 계산을 할 수 있음에 대한 그런 약간의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홈워크 5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저희가 실제로 보았던 어떤 SD를 소위 말해서 논리니어 힐 이퀘이션 중에 하나인 포커 플랭크 이퀘이션으로 바꿔서 볼 수가 있고 그중에서 여러 가지 어떤 뭐 PD가 개입을 한다 이런 것들에서 뭐지 하는 것들이 지금 홈워크 5에서 보고 있는 라인이에요.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이제 상정하는 어떤 선에서는 연희수에서 어떤 기본적인 이토 포뮬라를 배운 걸 토대로 해가지고 뭐 이거 지금 그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금융공학에 대한 어떤 그 이제 확률적인 어떤 그냥 기술이네 및 필요하면 좀 계산들을 이 적어도 심플한 경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네 및 그리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르스탄프 정리가 등장하고 뭐 어떻게 적절히 뭐 매점 묶는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이제 계산 관련해서 뭐 어떤 뭐 PD도 있고 어떤 디테일도 있고 약간 그런 선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봐온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그 이해가 되시죠? 뭔 소리지?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이제 문제들만 내린 게 아닌 것들을 아시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것들은 그 성실한 선에서는 그러니까 연희수 공부들을 해온 선에서 성실한 선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화단해 놨다고 개인적으로 믿어요. 혹시 이 점도 동의가 될까요? 저는 이거 그 못 따라가는 건 철저하게 본인 탓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적어도 들어내면 이걸 레코드 보신 분들 포함해가지고 누나 할 수 있도록 저는 스터디를 권해놨다고 개인적으로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는 가운데 그 실질적으로 그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논문이 되는 성과. 하나는 실질적으로 어떤 정말로 뭔가 이제 그 스타트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선들에 대해서 그 지금 이제 취하고자 하는 것은 수학적인 이 문해력이 상대적으로 높음으로 인한 그 레졸루션이 높음으로 인한 어떤 장점을 취하고자 하는 게 기본적인 그 접근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가 동의가 되나요? 그, 자, 그랬을 때, 이제, 기아 브라운 운동을,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두 가지 정도 나이브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옵션을 계산한다는 게 실제로 무슨 뜻이냐라는 거에 대한 나이브한 질문이 한 가지는 있고요. 그리고 왜 그 중에서 하필이면 우리가 기아 브라운 운동을 보는 것이냐라는 또 나이브한 선의 질문이 있어요. 자, 혹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각자 답해 보실까요? 그 어떤 그 판이 막힌 정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실체들을 여러 결에서 경험하시기 때문에 현재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 두 가지입니다. 옵션을 계산한다는 게 뭐냐? 그리고 기아 브라운 운동을 그중에서 왜 보냐? 그거에 대해서 그 이때까지 경험들을 갖고 계신 것들 토대로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우선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그 옵션의 값을 계산한다는 거는 적어도 금융공학에서는 우선 그 미래 페이오프의 미래 주가 이존하는 페이오프 함수가 있고 그 페이오프 함수의 현재에 대한 조건부 기대값을 그냥 계산하는 거다라고 그냥 그 식 자체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잠시만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 왜 다른 기아 브라운 운동을 토대로 그거를 보냐? 네. 제가 그냥 약간 그 금융의 맥락에서 알고 있는 사실은 우선 그 금융 상품의 움직임이 금융 상품 가격보다는 그 가격의 변화, 즉 수익률의 어떤 변화에 따라 움직인다고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로그 정규분포가, 그래가지고 로그를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 로그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좀 이득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드리프트가 있으니까, 썸마틴계를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만족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네, 그 로그를 씌웠을 때 일반적인 그 이토 프로세스처럼 되는데 그런 모양으로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수학적으로 너무 훌륭한 답이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고요.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좀 석자고요. 지금 오히려 그래서 수학적인 답을 주셔도 되고 철저하게 비수학적인 답을 주셔도 돼요. 그냥 일반적인 질문으로서도 답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수학적인 것들은 지금 이 호목들을 푼 걸 토대로 이런 식으로 환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좀 직관적으로 또 설명한다고 할 때 옵션을 구하는 게 뭐냐? 그리고 저희가 그중에서 왜 기아 브라운 운동을 보느냐? 이것들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계속 답이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결에서. 그래서 지금 레코드로 남겨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옵션의 가치를 구한다는 거는 약간 옵션이란 이름이 그 다른 표현으로 컨틴전트 클레임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은 내가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일환인데요. 그런 청구권의 가치를 구하는 것을 어떤 옵션의 가치를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제가 올렸었던 다양한 지분증권의 사실은 거의 모든 보통주가 다 옵션으로 간주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다른 것에, 다른 확률 과정에 영향을 받는 어떤 가치니까요. 그 주가도.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됐든 우리는 그 다른 확률 과정에 의존하는 페이오프가 걸려 있으면 그게 뭐가 됐든 다 옵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치를 구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기아 브라운 운동을 쓰느냐라고 한다면은 원래 맨 처음에 관측하기로는, 그러니까 그 국공채 편차값이 그 노말을 따른다는 걸 바슐리가 처음 관측을 했는데, 나중에 와서 이제 그거를 조금 수정하면서 문제가 된 건 아까 그 이동호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편차보다도, 편차의 크기 자체보다도 그 수익률, 비율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더 반응을 잘 하더라라는 게 이제 실증적으로 관찰이 됐고, 그리고 주가가 0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로그정 기본폭으로 바꾸었고요. 그걸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스본 같은 분들이 이제 지오메트릭 브라니언 모션 쓰자라고 했고, 그거를 이제 60년대 이후로 그냥 관례적으로 써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경험자의 그 훌륭한 대답 감사합니다. 네, 또 들어가 볼까요? 아니, 저는 좀 이동욱 선생님처럼 이제 옵션을 결국 구한다는 거는 이제 그 결국에는 맥스하고 ST-K라고 주어진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 익스펙테이션 값을 구해서 이제 그거를 무위험 이자율로 현재 가치로 이제 환원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사실 평균과 기대값을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기아 브라운 운동을 왜 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그 좀 두 가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관찰된 어떤 패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컨티뉴어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그거는 물론 브라운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수익률로 좀 돌려서 이제 패스를 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마코비안 이제 이 조건이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제 결국에는 과거의 주가가 이제 옵션에 갖게 유러피안 옵션 같은 경우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런 마코비안 옵션을 좀 그 성격을 가진 이제 확률 과정을 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계산도 용이한 이제 좀 기아 브라운 운동으로 이제 그렇게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박준 선생님은 연희수로 안 들어오셨으니까 혹시 이제 지금까지 짧게 이 시간 같이 공부하시면서 혹시 관련해가지고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들어보고 싶고요. 네, 옵션
가격을 구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갖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불확실한 미래의 상품의 가치를 할인해서 구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럼 기아 브라운 운동을 사용하는 거는 주가가 비율적으로 무작위하게 움직이는 것에 상품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지금까지 여러 이제 대답들이 나왔는데 제가 좀 비틀어 볼게요. 그 지금 하신 대답들의 명사들을 바꿔도 거의 비슷한 대답들을 하실 수 있지 않나요? 실질적으로는. 형태가 좀 바뀌어도 거의 판에 박힌 비슷한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약간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고요. 그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일단은 이제 가장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어 익스플리시트한 폼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계산이 가능하니까. 나머지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끼워 맞춘 말이고. 그래서 그 계산된 거에 대해서 해석이야 달기 나름이고요. 괜찮나요? 뭐 풀면 장땡이죠. 근데 풀리니까 단순하게.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저희가 푸는 법을 아니까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푸는 법을 알 때 이제 실제로 이제 중요한 어떤 디테일이 물론 저희가 여러 이제 그냥 금융적인 해석들을 붙이지만 실제로 그래서 기르사노프 정리를 쓴다는 게 무슨 그냥 이제 금융적인 맥락을 떼놓고 본다면 그냥 뭔가요? 매저 체인지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그냥 일단은 한 가지는 뭐냐면 매저 체인지 해가지고 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미적분하게 언어로 얘기하면 적분하는 적분측도 바꿔서 근데 이제 그 적분측도를 확률 측도를 또 다른 확률 측도로 바꿔야 돼요. P를 Q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측도론의 라도니코딘 정리는 그 시그마 파이나인 메저 간의 체인지를 개런티하지 확률 측도를 확률 측도로 바꿔주지는 않아요. 참고로. 근데 이제 그 말을 보장해야 되니까 마틴게일이란 말이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그 로컬 마틴게일까지밖에 보장이 안 돼요. 연이스 노드를 따라가면.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마팅게일이라는 조건을 줌으로써 실제로 확률 축도를 또 다른 확률 축도로 바꾸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바꾸니까 풀리더라. 그냥 일단은 한 가지 중요한 게 그거고요. 제 개인의 생각에 일단 수학적인 정보량에서는 그거를 여러분들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요소가 그 해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옵션 가격을 알았어. 옵션 가격을 알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가령 이제 방어할 것이냐. 그런 어떤 전략의 어떤 선택의 문제, 일종의 최적화 문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최적화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기아 브라운 운동이 사실 블랙숄즈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랙숄즈가 해밀턴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의 특수한 케이스에 해당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해칭을 하는 정책 함수를 셋업을 할 때 정책 함수가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그 솔루션 자체가 해밀턴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으로 셋업을 일반적으로 되는데 일반적으로 못 풀어요. 최적화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그 블랙숄즈는 그냥 풀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어널리틱한 혹은 익스플리시트한 솔루션을 아는 것 중에서 논트리비얼한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들여다본다의 결 정도가 맞겠어요. 이게 제가 일단 나이브하게 어떤 드리고 싶은 답이에요. 그래서 자, 요 정도를 전제로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이 과제들을 해보는 게 어떤 센스에서 중요하냐면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산의 이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면 내가 다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들을 지금은 이제 웰 노온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전달이 되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 기아 브라운 운동을 떠나면 그 계산이 안 되잖아요. S정의 다른 더 일반적인 거에서 계산이 되면 그거 하지 이거 하겠어요. 이게 단순한 거예요, 굉장히. 수학적인 걸 어떤 걸 보는 거는 계산과 논리인데 일단 계산이 되는 데서 출발해서 대부분은 계산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접근해 가야 되느냐가 기본적인 고민의 층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블랙숄즈부터 출발해 보자 이거죠.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금융 이제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은 블랙쇼즈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실제로 안 쓰지만 실제로 쓴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맥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달되나요? 왜냐면 실제 고려 사항들을 넣으면 그 이거보다 기본적으로 복잡해짐으로 인해서 계산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냥 안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여기까지 그 동의가 되시죠? 그리고 또 그것도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어널리틱 솔루션 혹은 익스플리시 솔루션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걸 가지고 여러 해석들을 구체적으로 낳기가 쉽고 거기서 어떤 직관들을 갖기가 좋기 때문이지 그 일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거는 다른 의미에서 문제가 굉장히 쉽다는 뜻이니까 그럴 수가 없을 거라고요. 기본적인 기대치 자체가. 그러니까 그 이 익스플리시트 솔루션에 의존하겠다라는 의미 자체에 대해서 그 현실적 실효성에가 트레이드오프를 생각할 때 꼭 익스플레이트 솔루션이 좋은 거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없어요. 좀 그것도 좀 다른 얘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블랙쇼즈는 여러 의미에서 요긴한 것이죠. 여기까지가 대충 괜찮나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저희가 약간 이제 그 단순히 공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손으로 떨어지는 계산으로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요긴한 지점들로 뭔가가 정말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제 개인의 생각에는 어쨌거나 머신러닝이랑 연결이 되어야 돼요. 기본적인 어떤 선들이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헤비한 컴퓨테이션이 되는 선에서는 그 연결이 되는 선들이 지금 시대 흐름으로 봐서는 자연스러운 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수준에서는 스터디를 어떻게 할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 시간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제 좀 큰 그림을 이제 이 시점부터 설명할 수가 있어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이제 이해하게 된 것은 연희수익을 토대로 이해하게 된 건 뭐냐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는 사실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가 컨티뉴어스 프로세스가 있고 다른 하나가 디스크릿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거는 같이 중립적인 그냥 대상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알고리드믹하게 하는 것들은 디스크릿 프로세스예요. 동의하시죠? 왜냐면 우리 샘플링 하는 것들은 그렇게 유한번 가지고 할 수밖에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블랙쇼즈나 이런 것들은 컨티뉴어스한 모델링을 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브라운 운동을 본다. 브라운 운동은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로 컨티뉴어스 프로세스예요. 자명하죠. 컨티뉴어스 프로세스예요. 그거를 이산화한 거를 우리는 심플 랜덤 워크라고 불러요. 그것도 괜찮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컨티뉴어스 SD가 주어져 있으면 이거를 뭐 일부 수치 해석적인 이제 접근을 해야 될 수는 있겠지만 이산적인 걸로 다시 바꾸거나 혹은 뒤집어서 이산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주어질 때 타임 시리즈를 포함해가지고 이산적인 프로세스들이 주어질 때 그게 사실은 어떤 연속적인 어떤 이제 프로세스의 어떤 특정 SD를 만족하는 연속적인 프로세스의 이산화라고 보는 것들은 확률론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징후예요. 여기까지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가령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는 그 기아 브라운 운동 같이 코에피션들이 다 상수인 경우에는 적당히 이제 BT를 노멀 디스트리뷰션 디퍼런스 같은 걸로 근사하고 그런 식으로 적당히 어떤 파이나이트 디퍼런스 같은 걸로 바꾸면 왔다 갔다가 잘 될 거라는 거죠. 기본적인 기대치가요. 여기까지가 혹시 동의가 되나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그 구체적인 대상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 관점에서 갖고 계셔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대부분의 경우는 익스프레스한 계산이 안 돼요. 당연한 말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 블랙 숄저를 보는 것들은 그게 되기 때문이에요. 되니까 그거에 의해서 뭔가 우리가 관점들을 얻어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면 그 경우는 우리가 어떤 해석들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수 그냥 알려져 있는 해석들을 공부하겠다 이런 층이라기보다 그 적어도 이 경우는 모든 것들을 다 아니까 그때는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본 다음에 저희가 어떤 대수의 법칙이나 중심국 한정리에 의존하는 것도 그런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말 아니면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노말인 경우를 보고 근데 일반적으로 아니면 하고 뭐 테일 턴 바뀔 때 약간 그런 게 다 그런 결의 정서들을 많이 갖고 있죠. 여기까지가 대충 괜찮나요? 그랬을 때 저희는 어떤 그 연속 확률 과정 이때는 저희가 어떤 SDA 솔루션으로 기술이 되기를 원하고 뭐 디스크릴 때는 그냥 좀 뭐 사실 이제 마르코프 체인 같은 경우는 어떤 행렬이 있고 약간 이런 선들이 기본적인 기대치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지금 이제 그 옵션을 해칭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해밀턴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 그래서 지금 이제 홈워크 5 쪽에서 지금 파트 A까지는 아직 지금 되고 있는 거, 파트 B가 이제 사실 그쪽인데요. 그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이산화가 들어오게 돼요.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해밀턴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가치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칭을 어떤 최적화해서 할 것이냐의 어떤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전 잘 모르는 여러 가지 이제 그냥 중요한 이제 테크닉들이 이제 보통 이제 제일 설명을 시작하는 게 뭐 델타 해칭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온갖 방법론들이 그 안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방법론들을 기본적으로 볼 때 이게 연속적인 거에 대한 것이냐 이산적인 거에 대한 것이냐가 있겠고
그러면 적어도 이게 어떤 층에서 오게 되는 거냐면 연속적인 거에 대해서는 어떤 SD의 솔루션으로 기술이 되는 거를 우리가 바래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예, 전달이 되나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산화하게 된다면 이 이산화의 대상들은 구체적으로는 행렬로 주어져요. 안 그러면 어떻게 다룰까? 이 얘기예요.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오브젝트들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대충 괜찮아요. 그래서 그 첩보 다 떼고 얘기해서, 물론 첩보 다 뗀다는 게 말로 씨부리는 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제로 구체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가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연속화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SD의 솔루션일 것이고, 이산화되어 있는 거에서는 행렬이어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떻게 알고리즘을 하겠느냐? 라는 거가 이야기고, 수학적 문해력이 필요한 건 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수학적 문해력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전달이 됐나요? 뭔 소리인지? 그랬을 때 해밀턴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건 사실 확률론적으로 굉장히 고전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고전적인 건데, 이 해밀턴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 그 어떤 이제 가치 함수의 어떤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전략을 찾는 어떤 그거로서 이거를 이산화한 거를 오늘날의 이제 익숙한 용어들로 뭐라고 부르냐면 벨만 이터레이션이라고 보통 불러요. 이게 강학습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벨만 이터레이션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로직이.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이게 보통 이제 블로그들 찾아보면 제가 지금 이제 수질에서 시작한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수학에서 이 얘기들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최적화 문제에 해당하는 최적화 문제라고 하는 걸 수학적으로는 PD의 솔루션으로 셋업을 한 다음에 수학층에서는 그 이 최적화 문제를 푼다는 게 뭐냐, 보통은 어떤 인피면 어떤 수브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크리티컬 포인트 문제를 푸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건 결국에는 어떤 PD의 솔루션으로 이상적으로는 셋업이 되는 것인데, 그거를 실제로 이제 적어도 수치 해석적인 이유에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유한 차분을 하면서 이산화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안 그러면 우리가 알고리즘하게 못 다룰 테니까 이산화를 하면서, 그 이산화를 한 거를 뭘로 다뤄내기를 원하냐면 그래 그 행렬로 다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장 일례로 예를 들어서 라플라시안을 본다. 히트케이션 셋업하면 라플라시안 있어야 되니까,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제 그 라플라시안을 이산화를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행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라플라시안은 행렬이에요. 물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는 맥락에 따라 가지고 그때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지만, 여기까지가 전달이 되나요? 그리고 그 중간이 수학적인 문해력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라인이에요. 어떨 때는 행렬을 가지고 이산화되어 있는 걸 가지고 연속적인 SD로 가야 될 때가 있고, 역으로 연속적인 SD를 가지고 행렬로 가야 될 때가 있고, 그때 그때 달라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시대 흐름에서는 강학습 방법론들은 굉장히 잘 정립이 되어 가고 있고 굉장히 활달하게 발전을 이미 했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그 이제 논리적인 라인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모종에 의해서든 이산적인 확률 과정이나 연속적인 확률 과정을, 사실은 이제 저는 진짜 실질적인 등가로 말한 거예요. 확률 과정을 끌어들일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에셋 어떤 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모종 이율을 가지고 매저 체인지를 해요. 길선호 정리를 저희가 적용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 probability measure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저 probability measure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동의가 되나요? 그래서 매저 체인지를 해서 그 매저 체인지를 한 걸 가지고 지금 저희가 어떤 그 에셋 자체를 기술하고, 뭐 그 옵션이라고 불러도 할 말은 없겠지만 그걸 기술하고, 그리고 그거를 다루는 그 과정에서의 그 최적화 문제 역시 PD의 솔루션으로 기술하고, 근데 그 PD의 솔루션이라는 것도 사실은 연속일 필요가 없고 연속과 이산이 왔다 갔다 되어지는 라인이면, 그런데 지금 이게 특히나 금융공학의 맥락에서 지금 이 해칭 전략이라고 하는 게 해멘탈 자코의 벨만 이퀘이션으로 기본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는 오늘날의 것으로서는 정확하게 강학습이랑 정확하게 맞닿는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냐면, 다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실질적으로 논문감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학습이랑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그냥 어떤 그냥 문서로서만 남는 그냥 논리 끄적거림이 아니라는 의미도 가져요. 실제로 시뮬레이션이 구체적으로 가능하고 굉장히 파워풀하게 동작할 수 있다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국한되어지지 않는 거냐면, 계산을 익스플리시트한 솔루션을 가지고 하는 거에만 국한되어지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납득이 갔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그러니까 그럼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그 변하는 것들을 지금 어떤 잘 기술해가지고 해칭을 하고 싶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혹은 어떤 특정 기초 자산들, 혹은 어떤 파생 상품들. 사실 그것들은 잡기 나름인 것들을 다 아실 것이고, 그리고 그 각각들의 맥락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기하 불안운동이라고 불렀던 것을 바꿔야 되는 문제잖아요. 기본적인 어떤 그 결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간에 기본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도 어떤 거냐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익스플리시 솔루션을 못 구하지만 사람들이 신경 쓰는 맥락에서 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분명히 10초가로 익스플리시 안 풀릴 거잖아요. 풀리면 그게 더 이상한 거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전달이 되나요? 그러면 실제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압을 하는 운동의 경우에 다 알잖아요. 지금 홈워크 5까지가 파트 B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다 셋업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다 익스플리시트한 것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거랑 비교를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이걸 연속화랑 이산화를 왔다 가는 센스에서는 강학스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우리가 어떤 거를 기준으로 시작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중간 맥락들은 굉장히 섬세하게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정보량상 가능한 것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들을 실제로 하는 것들은 당연히 이거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 성격을 갖다 보니까 여기 이제 성격이 이해가 가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전혀 이제 그 한 가지 그래서 제가 그 이제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이 시간에 같이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 변동성이 큰 어떤 모델 중에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금융의 맥락에서도 쓰이는 거가 걸치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 걸치 모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산 모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공부해보면 이게 왜 중요한지들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생각을 할 때 이것들을 다 연속으로 바꿔요. 설령 어떤 에러가 등장을 하더라도 말이 이해가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를 SD의 솔루션으로 기술하려고 하고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SD의 솔루션으로 기술하려고 하고 뭐 그리고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최적화 문제에 대한 HJB 이퀘이션을 만들어내요. 이 맥락에서. 그리고 그거를 다시 이산화해요. 그런데 이거 이산화하게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 벨만 이터레이션으로 바꾸는 라인에서 강화학습이랑 적용이 되어지는 그러면 실제로 인풋과 아웃풋은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금융 모델이 인풋이고 아웃풋은 강학습 알고리즘이 아웃풋이에요. 혹시 제가 지금 한 말이 납득이 가나요? 그러면 각각의 금융 모델들마다 그것들에 맞는 강학습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프로젝트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그 모든 스텝, 저희는 지금 알려져 있는 건 단순히 공부하자는 말이 아니어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지금 어떤 특정 레퍼런스를 보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건 뭐냐면 해밀턴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이라는 게 그냥 기본적으로 금융의 맥락에서 보통 확률론에서 보통 언급이 되는 것인데 강학습에서 하는 게 이거 같은 얘기거든요. 이거 이산한 게 정확하게 강학습이라고 요즘 오늘날 이 사람들이 강학습 그러는 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그러면 애시당초 그럼 그거를 타깃으로 한다면 여러분 입장에서 수지가 맞는 장사잖아요. 여러 의미에서. 근데 그 실제 중간 과정의 컨트리뷰션 어떤 거에 되는 거예요? 익스플리시트한 솔루션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변환하는 건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다시 본 다음에 그 맥락을 적용해가지고 이 중간 과정들을 메꿔 나가야 되는 선이 프로젝트의 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푸는 경험들이 수학적 문해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그냥 단순히 어떤 알려져 있는 포뮬라들 적용해가지고 코딩한다 이런 선이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제 직접적으로 걸치 모델만 해도 이렇게 하는 것들도 논문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닐 거라는 거죠. 정확한 워딩으로는. 동의가 되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맥락들을 처음에 주는 것들마다 실제로는 AI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기 때문이에요. 제가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근데 뭐 사람들한테 셀링하게 주니까 AI 알고리즘을 말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나요? 뭔 소리지? 그래서 그럼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이때까지 했던 호목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호목 1이 그래서 기하 불안 운동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산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거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호목 2가 기르산오프 정리를 실제로 통해서 매저 체인지를 하는 거에 대한 그 맥락 그리고 이제 그 호목 3가 그 호목 3가 뭐였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옵션 구하는 거에 대한 여러 이제 그 문제들 다시 좀 봤고, 호목 4가 그 중간 과정에서 나중에 중요한 디테일로 마르코브 어떤 그 체인을 여러 맥락에서 등장한 걸로 이제 어떤 리플렉션 이제 그 프린시플에 대한 거 여러 디테일에서 실제로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이 PD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제 포커플랭크 이퀘이션도 그 중에 하나고, 당연히 이제 중요한 타겟은 해밀턴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에 대한 그런 연속 모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됐던 것이고요. 왜 이런지가 납득이 갔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이런 상황들을 거든요. 이제 다들 이제 똑똑하시니까 다 제가 한 말 다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익스프레션 솔루션이 없을 때 막혔을 때 뭘 다시 봐야 되는 거냐면 이 기하 불안 운동을 다시 보면서 지금 이게 맞는 라인인지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이것들 중에서 실제로 수익화가 가능한 어떤 이제 그 프로젝트들이 나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믿어요. 자, 이게 제가 지금 수줄 금융팀을 가지고 진짜로 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논문이 목적이라도 논문이 되고 공부도 당연히 되는 라인이죠. 왜냐하면 지금 필요 조건상 이제 수학적 문해력이 지금 굉장히 명료한 선이니까요. 괜찮나요? 그리고 그 저는 이제 그 중간을 좀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걸치 모델 가지고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기하 브라운 운동을 쓰는 게 기르산소 부정리를 바로 쓰잖아요. 실제로 쓰는 게 그러면 잘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SDA 포뮬레이션이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그 걸치 모델에 대해서 어떤 거를 쓴다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알려졌냐면 애셔 변환이라는 걸 쓴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맥락들에 맞게, 그리고 보니까 근래에 어떤 웍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주 가장 최신의 어떤 웍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서 비교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연구가 수행이 될 수 있으면 전 그거는 그거대로 좋고. 그런데 만약에 저까지 끼워가지고 어떤 걸 할 거면 전 또 그것도 그거대로 좋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수질 지금 이제 금융팀을 제가 만드는 걸 지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물론 제가 뭐 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걸 다 렉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처럼 이제 문제들을 만들어드리고 어떤 가이드라인만 이제 잡아주는 선만 해도 괜찮고 뭐 크레딧은 정의하기 나름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어떤 방식으로 제가 지금 크레딧 설계하는지가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이 중간의 디테일을 메꾸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분명히 수질에서 공부가 지금 되는 방식으로 환원이 돼 있다고 제가 믿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일단 그냥 큰 줄거리라. 예, 설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네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되고요. 아, 단어만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단어는 그 financial reinforcement learning 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실상 타겟하고 있는 건 어떤 것까지 타겟하고 있냐면 퀀텀 컴퓨팅에도 접목이 되는 것까지 사실은 저는 염두에 두지만 여기 계신 분들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돼요. 자,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네, 잘 됩니다. 그러니까 강화학습 쪽은 저도 관심이 지금 있는 터여서 그리고 실제로 써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쓰는 분들이 꽤 있는 그러니까 실험적으로나마 좀 있는 걸로 보여서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아, 뭐 열심히 해보시다 할 말이 없긴 한데요.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하실 말씀 있으실 테고. 사실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좀 금융이랑 좀 다른 맥락인데 이제 어떤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제 신고 건수에 대한 예측에 대한 것들인데 이제 거기 그거를 이제 하이디컬 베이지한 시공간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더 이상 익스플리시트한 폼이 없어가지고 보통은 이제 MCMC로 이제 보통 근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MCMC도 계산 비용이 너무 많이 크니까 이제 거기를 이제 라플라스 근사로 해서 이제 베이지안 적분할 때 이제 그 분모에 해당하는 그 텀을 네, 이제 네, 네. 라플라스 근사로 이제 하겠다 이제 그쪽을 보고 있는데 이제 거기가 그 이제 실제로 SPD의 해로 이제 그 기술이 된다는 이제 그 부분이 되고 아까 전에 그 라플라시안 얘기를 했었을 때 이제 거기가 이제 실제로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거에 대한 그 분산 그 정규분포의 분산 행렬로 이제 좀 0으로 가득 차 있고 사고가 일어나는 곳에 이제 상수가 껴 있는 이제 그걸로 이제 변환된다는 이제 썰만 듣고 이제 그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비슷한 맥락인지 좀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다 그냥 똑같은 얘기죠.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 개인의 생각에는 다 진짜 그냥 다 똑같은 얘기고 그 필요한 거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그 연속에 대한 익스플리시트한 경우에 대한 그 계산 및 이면에 있는 이론들에 대한 해상도가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이 호목들이 기여를 한다는 센스고요. 그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본다는 센스가.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이산화 할 때도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건 이제 분모 쪽 파티션 함수를 어떤 식으로 근사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이슈이고 그 당연히 온갖 방법들이 있고 이것들 각각들마다 실제로 약간 그 경제학과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냥 보통 이제 박사학위 논문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꼭 금융의 맥락에다가 적용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수질 금융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어떤 변동을 어떤 예측을 하고 해칭을 하려고 한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걸치 모델을 가지고 예를 들어 하는 것들은 조금 이제 그 포뮬라 가지고 적용하는 선에서 간단한 것들은 바로 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의미 있는 토대들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강학습 알고리즘으로
그냥 임의로 저희가 그냥 세웠다가 아니라 그 금융의 맥락에서 이산과 연속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라인에서 해밀턴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의 그거를 세워서 그거를 이산화하는 강학스 알고리즘을 세워서 그걸 다큐멘테이션을 하고 그 다큐멘테이션을 토대로 해서 정말로 뭔가 재미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해보자라는 그 라인에서 길게 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팀 멤버들이 바뀌더라도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이수 이제 3기, 4기, 5기가 진행돼도 뭐이 라인에서는 이게 금융공학의 클래시컬한 얘기들과 지금 이제 AI랑 직접 다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게 스스로 설득이 된 거는 사실은 퀀텀이랑도 다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말한 그 방식 자체가 이거를 좀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그래서 그런 거여가지고 그리고 당연히 사실 이제 맥락을 꼭 금융에서 이제 그냥 이 시간이 그렇다 하자는 것이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거기는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필요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블랙쇼즈에 대해서 정말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 조건이고요. 네, 네. 혹시 또 일단 좀 드는 생각은 지난 시간에 사실 정승희 선생님과 스터디하면서 나왔던 정승희 선생님께서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흔히 약간 보는 게 이산적인 맥락인데 그럼 이거 포커플랭크 이퀘이션이 뭐 이산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또 오늘 말씀하신 내용도 똑같이 이제 결국에는 이산적인 것과 그 연속적인 것을 오가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앞으로도 중요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지난 스터디 생각이 좀 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국에 강학습이라는 그게 사실 뭐 거시경제학에도 쓰이고 되게 뭐 사실 안 쓰이는 데를 말하자면 찾기 어려울 정도 범용성이 되게 큰 프레임워크니까 이제 여러모로 좀 기대가 되는 방향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네, 또 말씀하시죠. 따로 별개로 든 생각인데 이제 그 주가가 브라우니안 그 주가가 이제 그 브라운 운동에 따른다고 했을 때 그게 결국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아주 작은 어떤 미소 주가 변화량들의 합이니까 중심간 정리에 의해서 좀 그렇게 가정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아까 네, 답변하면서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2025년도 웍을 보니까 그 걸치 모델 관련한 어떤 중심 가정이 그런 웍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맥락의 사람들이 좀 근래 좀 보는 면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정보기하 탭에 올려놓은 걸치 모델의 인포메이션 저기 사실 이제 연구하신 분들 수준에서 좀 연이 좀 있는 분이거든요. 수준 초창기에. 그래서 그런 것들 나중에 정보기하 공부하시면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약간 예를 들자면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커플랭크 이퀘이션을 본다. 그럼 포커플랭크 이퀘이션은 덴시티를 관련한 논리니어 힐 이퀘이션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포커플랭크 이퀘이션을 예를 들어 이산화를 한다고 하면 단순히 수치 해석적으로 어떤 파이나이트 디퍼런스를 취한다라고 하면 좀 맥락이 적절하지 않고 그거를 SD의 솔루션으로 다시 바꿔서 그 SD 자체를 그 이제 그 파이나이트 디퍼런스로 바꾸는 그 DWT를 브라니안 모션의 디퍼런스를 토대로 랜덤 워크 같은 로 바꾸는 그런 게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기준이 필요해서 이제 저희가 블랙 쇼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이 납득이 가나요? 그냥 뭐 포커 블랭크 뭐 당연히 이제 그 수치적으로 어떤 이산화할 수 있죠. 근데 그게 필요한 맥락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맥락일 수가 있잖아요. 말이 혹시 납득이 가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애매할 때마다 우리는 실제로 지금 요 익스플리트한 솔루션을 알고 있는 걸 토대로 해서 뭐가 이제 가장 최적의 의사결정이냐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이 시간에 그래서 좀 제안을 좀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필요하면 이제 이게 이제 리서치를 하고자 하는 거다 보니까 검색을 포함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뭐 이제 모뎀에서 이게 연구기도 실제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 지금 만들고 싶은 게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서 걸치 모델에 대한 강학습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거든요. 이 맥락에서 그래서 나중에 금융 쪽에서 제 생각에 금융 쪽에서 변동성이 높은 것에 걸치 모델 쓰는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게 그냥 그 제 생각에 여기서 뭐에서 보통 다 막혀하는 거냐면 그냥 뭐 조금 적당히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거 하다가 이제 많은 건데 저희 지금 제가 실제로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강학습 알고리즘으로 돌리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강학습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어떤 큰 거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사실 금융에 적용이 되는 거는 아니기는 한데 근데 이런 식으로 제가 아웃풋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인풋은 걸치 원원 모델, 아웃풋은 강학습 알고리즘, 그리고 실제로 시뮬레이션 할 때 잘 되는 걸 보는 것. 그리고 거기서 theoretical 백그라운드에 있어가지고 블랙쇼즈랑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프로포션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서 크레딧을 분배하고 싶고 전달이 될까요? 뭔 소리인지? 그런 방식으로 설령 그리고 기존에 어떤 웍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더 좋은 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 방식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제가 지금 이게 꼭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방식이면 수학적 문해력이 왜 필요한지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냥 실제로 어떤 그냥 학계를 위한 웍으로서만 국한되어지는 것도 실제로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면에서 사실 좀 매력적인 그런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약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 첫 시간은 요 정도였는데 생각보다 짧게 걸리네요. 네, 혹시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 없으시면 전 나가봐도 될 것 같아요. 하나만 그럼 오늘 더 여쭤보고 갈게요. 일단 방향이 다 그냥 다 오케이라고 그냥 하시니까 제가 얘기가 그냥 안 길어지는 것일 뿐인데 단순하게.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경우에 지금 필요한 게 걸치 모델에 대한 스터디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제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지금 문제들을 만드는 제 현재의 기준은 어떤 거냐면 현재 기준은 그래서 이제 실제로 블랙숄즈랑 관련되어 있는 그 디테일들을 필요하면 다시 보게끔 하는 게 제 설계 의도거든요. 혹시 말이 납득이 가나요? 그러면 이거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런 층이라기보다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할 때 레퍼런싱의 성격으로서 그 문제들을 한번 경험하도록 만들고자 했다는 거예요. 의도 자체가 전달이 되나요? 그래서 이걸 또 걸치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문제로 꼭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잘 들지는 않아요, 솔직히. 오히려 이런 것들 레퍼런스를 검색해가지고 찾아보면서 하는 것들이 좀 맞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기는 해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뭔가를 기여를 해야 되는 걸 수는 있긴 해서 제가 그 선이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문제로 만들 생각은 없어요. 지금 이제 요 선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이제 실제로 익스프레스 솔루션이 있는 거에 대한 제반이 어떤 그 선까지가 제 생각에는 맞아서. 그래서 하나는 지금 그래서 뭐가 공부가 필요하면 걸치 모델이랑 애셔 변환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요. 필요한 공부가. 그리고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제가 호목 5 파트 2 파트 B에서 해외대 작업 별만 이퀘이션까지는 다 만들어 드릴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 몇 가지 옵션들을 바뀌는 얘기에 지나지 않는데 사실 그건 좀 바이프로덕트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이 라인은 다 똑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저 바꿔가지고 마틴겔 되도록 해가지고 뭐 계산해가 된다. 그냥 다 실제 그 라인일 수밖에 없고 안 되면 뭐 해외대 작업 별만으로 이제 돌리는 것이다. 이 라인 다 똑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라인이고 그래서 가르치랑 해운대 작곡의 벨만 이퀘이션 여기까지는 죄송해요. 해운대 작곡 벨만 이퀘이션 제가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 맞고 걸치랑 애셔 변화는 공부가 지금 필요하고 그리고 또 뭐도 공부가 필요하냐면 이산화에 대해서도 공부가 좀 필요해요.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특히나 그래프랑 그래프 라플라시 죄송해요. 라플라시안과 그래프 라플라시안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들을 예를 들어 이제 베리어블 두 개짜리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왔다 갔다가 되는 형식이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기대하는 선에서 스터디는 어떤 식으로 어떤 이제 시험도 흘러가기로 하냐면 일단 걸치 모델 가지고 하는 게 타당한지는 검색을 좀 해오셔야 됩니다. 이제 오히려 어떤 금융 맥락을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거 매력적인 프로젝트가 맞나 이런 것들은 좀 찾아보시고요. 근데 기본적인 카테고리는 Financial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한 건데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이제 보편성이랑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서 그래서 기존에 웍들이 있을 텐데 어쨌거나 이런 층의 어떤 웍들이 있는지는 좀 찾아보셔야 되는 면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산화에 대한 거랑 요거 공부가 돼야 되는 면이 있고 그리고 정보기하 사이드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 여기 몇 분 계시니까 그때 걸치 모델 제가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그것 보시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말한 층위에서 이게 접근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SD를 가지고 접근하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좀 달라요. 그냥 정보기하 자체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건데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싶긴 하고요. 그거 자체는 그렇고 그럼 또 더 무슨 얘기가 뭐가 필요할까? 제가 어떻게 도움을 좀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필요 없다고 하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해도 됩니다. 제 입장에서 원하는 것은 제 이름이 들어가는 웍이 아니라 수줄의 이름이 액놀리지먼트에 들어가는 웍을 원해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사실 본인들이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저는 알 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그러면 반대로 좀 이 방향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것들이 있나요? 좀 걸치 모델 이런 것들이 좀 되게 통계학에서 이제 좀 많이 봤었던 맥락들은 있는데 이제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추정량이 어떻고 뭐 이제 베리언스 어쩌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걸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뭐 그런 방향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뭐 가지 아웃풋만 말아야 명확하게. 돼. 인풋, 아, 제가 인풋과 아웃풋만 명확하게 할게요. 음. 인풋은 금융 쪽에서의 무언가였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 있어야 된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꼭 금융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금융하는 사람들 입장에 신경 쓸 만한 무언가여야 돼요. 이게 인풋. 아웃풋은 강학습 알고리즘이면 좋겠어요. 강학습 알고리즘이라는 건 단순히 뭐를 보면 되냐면 해밀턴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이랑 혹은 벨만 이터레이션이랑 맞닿아 있는 것만 확인하면 끝나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에 대한 정보량이냐면 해칭을 어떻게 하냐에 대한 얘기예요.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해칭 전략이 여러 가지들 있는 것들마다 이거의 연속화 버전에 대한 PD가 해밀턴 잡과 벨만 이퀘이션일 뿐이에요. 단순하게. 그리고 그걸 다시 행렬로 만든 거가 벨만 이터레이션일 뿐이에요. 단순하게. 근데 이거의 여러 베리에이션들은 당연히 가능해요. 그래서 그 이렇게 그냥 금융의 맥락에서 얘기하면 해칭 전략을 뭘로 아웃풋을 내세우려는 거냐. 그러니까 해칭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잖아요.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그랬을 때 그게 똑같은 거면 그냥 공부만 되는 건데 그 공부가 되는 맥락은 익스플리시트한 솔루션이 있어서 그거를 잘 이해해서 지금 잘 모르는 거에다 적용하는 층위에서 그걸 위한 해상도를 올리는 공부라면 뭐가 돼도 사실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기간도 상관이 없기는 한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여기까지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대충 똑똑한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실 별로 터치하고 생각은 솔직히 별로 안 들긴 하는데 제가 지금 이게 논문이 꼭 필요한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수준에서 이게 굴러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뭐 그게 있어서 본인들이 기간이 지금 중요하시면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게 이 기간까지 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좀 전문가가 해주는 게 낫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원하느냐라는 거는 있기는 하고 맥락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책임을 져줄 수 있는데 이제 그 경우는 제가 사실은 이제 그 PI를 해야 되는 경우라 실질적으로 근데 어쨌거나 좀 당분간은 좀 더 볼 생각이기는 제가 솔직히 해요. 원래는 제가 이런 설명들을 8월까지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당분간 다다음 주에 당장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선 본인들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선에서 오케이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한 가지 명확하게 하는 게 지금 이 레코드를 듣고 누군가가 새롭게 들어오실지도 몰라요. 그 경우에는 제 클레임은 되게 단순해요. 호목 1부터 호목 5까지 풀 줄 아느냐. 되게 단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풀고 싶다는 크레딧을 안 쳐드립니다. 풀 줄 알아야 쳐줘요. 단순하죠? 그리고 저는 한마디 들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해보고 하는 얘기인지 아닌지. 예. 이 정도면 괜찮죠? 그래서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그런 센스에서는 환영일 수도 있습니다. 맥락에 따라서는요. 네, 혹시 더 하실 얘기도 없으시면 저는 뭐 이 정도 얘기하고 나가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들을 이거 관련해서 충분히 어떤 얘기들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어떤 제안들을 저한테 역제안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도 생각을 해보고 또 조인해가지고 또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해드리겠고요. 사실 저는 구체적인 게 있기는 해요. 이미 지금 걸치 모델, 파이낸셜 리인버스먼트 이렇게 말씀은 나이브 안선에서 드렸지만 저는 이제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 되게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어떤 얘기들을 드리는 선이기는 해서 근데 꼭 그걸 따라야 되는 건 아니어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 뭔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 전 일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채널지기님께서 그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주셨고, 저희는 이제 바로 이어서 네, 저희가 이전 시간까지 전전 시간이랑 전 시간까지 해서 포커플랭크 이퀘이션 관련해가지고 좀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봐야 하는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연습 문제를 뭐 같이 풀어봄으로써 어떻게 하면 될지 좀 네,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인 계산으로 환원이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를 켜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잠시만요. 들어가요. 진짜 한 몇십 번 계산을 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몇십 번 계산을 했죠. 음, 네. 빠르게 적고. 블로그 스티인데, 요건 이제 이터 포뮬라를 사용을 하면, 네. 어, txt. 네, 뮤, 아, 바로 여기에 플러스, 2분의 시그마 제곱. 잠시만요. 아, 그러면 dt를 묶을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아,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 네, 이렇게 하고, 음, 네, 제가 이렇게 쓰는 게 맞겠는데요. 어, txt, 네. 네, 이제 이거 풀면, xt가 이제 없어지고, udt 더하기 dbt, 이렇게 일단 될 거고, 그 다음에 dxt의 제곱은 결국에는 이제 시그마 시그마 제곱 제곱에 x xt에. 제곱 t 이- dt니까 네.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시그마 2분의 시그마 제곱 네 x 제곱 없어지고 dt 그래서 정리하면 저렇게 나옵니다. 네. 네. 별 생각이 없네요 이제는. 너무 많이 봐서. 그래서 얘는 여기가 이제 뭐 드리프트, 여기가 디퓨전. 그렇구나. 네. 네. 예, 드리프트가 양수라는 착각을 아, 그쵸. 반드시 양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음, 그렇군요 이제. 근데 이게 가끔씩 헷갈리긴 해요. 이제, XT가 브라운 모션으로 주어지고, EXT 될 때가 이제 드리프트 텀이 반대로 주어지잖아요. 예, 그쵸. 네, 그게 좀 언제나 좀, 이거였나? 백이었나? 마이너스였나? 플러스였나? 하는 그런 착각점도 있습니다. 아, 확실히 좀 그 문제 세트 앞에서 리뷰를 또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걸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새롭네요. 이제 이거 2번 문제인데요. 네. 바로 가서 음, 처음에 이 문제를 보고, 그, 이제, 그래도 로그 정규분포 정도의 이제 PDF는 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T로 미분하고, 오른쪽 거를 X로 편미분하고 X제곱으로 편미분한 거를 같다고 보이면 되나?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계산을 해봤었거든요. 그거 저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뒤에 실제로 그거를 보여야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네. 근데 아, 네. 여기에서는 어떤 솔루션을 만족하는 방정식을 찾아야 하는 아, 약간 안 맞다고 봤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이를
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답을 보니까 이상한 말들이 많이 적혀 있어가지고 좀 당황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뭐 구체적인 유도는 지난 시간에 네, 제가 발표를 했었던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약간 나중에 생각하니까 좀 어색한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트 관련해서 있었는데 좀 그거 이제 계산하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식으로 두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제가 풀이해온 거는 이렇게 두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제너레이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아닌데. 그렇게 돼서 한번 2분의 1 그거에 대해서 두 번 음. 그리고 이 상태에서 네, 그 L2 스페이스에 내적이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이제 L이란 제너레이터가 일종의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까요? 그래서 P dx가 F 요거를 이제 정의상 만족하게 되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게 유니크하게 존재한다는 게 저번에는 그렇지 했었는데 약간 나중에 보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이제 약간 좀 그냥 그 선형대 수학에서 생각을 했었을 때 이제 그냥 R2에서 생각을 해보면 R2 위에서 이제 이런 V1 벡터를 주고 이제 V1 벡터와 V2 벡터를 이제 같게 하는 사실 좀 느낌이 다르긴 한데 이제 그 한쪽이 고정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존재하는 여기서 그 네 TV1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TV1 아, 된다는데 이게 그 아, 네, 선형 변환이 쉬워지는데 아, 좋네요. 네, 뭐, 네, 선형 변환을 뭐 어떻게 표시하는지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선형 변환이 쉬워진 네, 그러고 여기에다가 이제 네, V1 V1 컴마 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여기 T가 네, 네, 해시 들어가서. 어류가 되는 그래서 이 T 해시 유일하게 존재하냐? 약간 이거가 좀 걸렸던 이유가 좀 음, 일단은 내적 자체 이거를 좀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그냥 선형 변환이니까 이제 뭐 90도 돌리는 그냥 두 배를 하는 T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TV1 그냥 크기만 두 배를 하는 어떤 선형 변환이 있다고 하고 네네. 그때 이제 V2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것과 여기 길이에 이제 V2는 그냥 임의로 잡았습니다. 좀 더 임의로 잡아볼게요. 2 하면은 이제 그냥 우리가 아는 이너 프로덕트를 이제 내적으로 줬을 때 이제 이 길이 곱하기 이제 이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시 선형 변환을 해보면은 여기는 TV 아 근데 아니죠. 네, 그쵸. 스타가 되니까 그럼 그쵸. 이제 이 상태에서 그 V1이 그 늘어나지 않았을 때 값을 갖게 하려면 V2가 얼마나 늘어나야 하는가가 정해지니까 음, 그게 이제 스타의 개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되려면은 이제 V1 기준으로 어차피 떨군다고 생각하면은
어, 그러면 네. 이렇게 또 그냥 두 배를 하는 것만 유일하겠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좀 더 구체적인 값을 넣어서 이게, 하면은, 네, 이게 알트에서 알트로 가는 거니까 아마 약간 네.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네네네. 내적으로. 그렇네요. 내적일 때 이렇게 t가, 그 네. 변환이, 네, 이거를 t라고 적으면,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드 조인트라는 게 실제로는 그 대칭 행렬에다가, 그 뭐지? 네, 전치에다가 이거, 네, 이거 그 컨주게트 먹인 건데. 그래서 음, 이건 이제 같으니까 같은, 음, 네. 아, 그래서 어조인트 개념이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와, 네. 근데 이게 하니까 유일하네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너무 그 선대체가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그 듀얼 스페이스랑 뭔가 이 네. 외적이랑 아, 네. 참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시 봐야겠다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어조인트 오퍼레이터는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음, 아, 저는 아예 따로 시간을 갖고 좀 봐야겠네요. 예.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인피니트 미니 스타일 제너레이터의 그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터가 저는 이게 사실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는 L2에서만 유일하게 주어지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근데 음, 원래 그 내 선대 책에서는 그냥 이제 그 내적 공간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내적 공간. 아닌가? 참 조건이 더 있었는지는 아, 음, 아마 내적 있으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유한차원을 걸면. 어, 네, 뭐 어쨌든 그 행렬 표현이 되면 어조인트는 존재하는 거니까. 음, 네, 내적 공간이면 존재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특수한 사례로 네, 저희가 이제 엘트 스페이스에서 네, 어조인트 오퍼레이터를 보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좌변을 한번 이제 이렇게 위에 있는 거 가지고 써보면 어, 앞이랑 뒤로 나눠가지고 AX 잠시만요. 어, 어, 이제 좌변 적고 우변 적어서 이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터의 구체적인 형태를 찾아야 하는 거였죠. 네네. 제가 그냥 써온 거 좀 보고 이렇게 되겠고 그 P 붙고 DX 더하기 여기 2분의 1 네. 어, 2분의 1 BX제곱 F 프라임. 더블 프라임 네. X P DX 네.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제 우변이랑 같게 만들려면 이 적분을 열심히 했었어야 어,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그 여기에서는 근데 문제에서는 네, 그 찾을 네, 필요까지. 적분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냥 생략을 하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부분 적분을 하면 이제 일단 여기에서 미분항이 하나가 없어지고 그게 0으로 갔었고 그다음 여기 네, 음, 여기에서 미분이 하나 가해지는 그런 형태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를 fx 뭐 이런 식으로 쓰겠고요.
사실 지난 시간이나 지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라서 그냥 계산을 더하기는 아, 네. 했던 것 같아요. 어, 좋네요.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부분적분을 두 번 했었죠. 해서 fx 2분의 1에 음, 뭐 대충 요런 어, 네. 사소하지만 dx를 안 적었어요. 네, dx. 해서 이제 2를 네, 네, fx로 합쳐야 네. 그래서 fx로 합치고 하면 그냥 적으면 fx에다가 마이너스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네, 전 시간에 보였던 거와 같이 했을 때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네, 저희 그때 구했던 게 이게 이제 어, 요거와 같다는 거였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L 스타 P의 정체를 밝혀냈죠. 요거랑 같아야 되니까 화면에 제대로 안 나오고 있었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마이너스가 아, 마이너스. 북부탄성. 네. 감사합니다. 해서, 네, 이 문제는, 네, 여기에서 AX랑 BX에 뮤X랑 음. 이거 시그마 X 넣으면 여기 문제에서 딱 원하는 그 나오겠죠. 네. 네. 그래서, 잠시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거 제곱이 들어가는 게 빠졌어요. 네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서 시그마 제곱 X 제곱. 네. 이렇게 해서 포커플랭크 이퀘이션 된다. 마지막 등호는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에 다뤘던 같은 값을 구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구하는 거기에서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포커플랭크 이해서 X 도메인에 대해서 포커플랭크 이퀘이션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근데 잠시만요. 네. 여기가 왜 그런 거였죠? 이 기준. 여기가 왜 어디서, 그러냐면요. 네. 어, 잠시만요. 말도 설명이 안 돼가지고 저번에 잠깐 하신 거를, 잠깐만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이게 콜모그루프 백워드 이쿼션 하면서 나왔던 거군요. 네, 정확하게는 여기 콜모그로프 백워드 이퀘이션 사용할 때 일단 네, 그 이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네, 이런 식을 저희가 앞에서 이용을 했었고 네, 마틴게일이면 0이 음, 된다. 확률적 분은 마틴게일이고 마틴게일이면 0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이거의 값을 이거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었고 네, 네, 그래가지고 1번 관계를 이용했을 때 이거의 값은 이거고 이거는 다시 PDF로 표현되니까 음, 네, 요거다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반대로 이제 이거 자체를 저희가 PDF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거기엔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요거 네 fx의 평균 기대값에다가 t로 미분을 해서 나왔던 게 이제 저희가 아까 봤던 네 저희가 아까 봤던 네, 람다 p 그 람다래 그 라운드 p 라운드 t가 되는 그렇게 해서 네 저희가 요거랑 같다가 아까 저희가 내렸던 결론이었는데 어스윈트 오퍼레이터의 정의에 의해서 요거는 요거랑 같고 그다음에 아까 보였던 게 이거랑 이거 아까 보였던 게 이거랑 이게 같다는 거를 저희가 위에서 같은 값 요거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는 것에서 보였으니까 거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이거랑 이게 같다. 왜냐하면 모든 임의의 f에 대해서 이 내적값이 다 같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나왔었는데 네, 좀 길어져가지고 오늘 생략을 했습니다. 아, 그쵸. 제가 그 아까 전에 그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에서 지적을 했었던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적이 같으면은 이제 뒤에 게 같나 약간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음, 왜냐면은 내적이 같아도 이제 그 정사형 내리면은 그 정사형을 만족시키는 이제 모든 벡터가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저번에 좀 깨림직했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저 아마 이게 L2 네. almost surely 같은 거죠? 저거 두 개. 아닌가요? 라운드 T, 라운드 P랑 어, L 스타 P가 근데 이게 여기에서는 그 L2 스페이스 자체에서는 더 이상 스토캐스틱한 네, 근데 게 그, 없나요? 그렇군요. 네. 예. 네. 그렇구나. 예, 예, 그리고 예. 이거 그 좀 쉽게 보려면 이거를 이제 여기 우변에 있는 거를 좌변으로 넘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좌변으로 넘기면 이게 그 결국에 내적이라는 게 바이 리니어하니까 여기 앞에 항 f 고정하면 그래서 f L 스타 p 마이너스 람다 p 그 람다 그 라운드 p 라운드 t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게 항상 0이니까 그리고 f는 임의의 그거니까 두 번째 항이 0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어, 번째 항이 이제 매저 제로 웨 셋에서 다 같다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 적분이니까. 아닌가요? 근데 그런가? F에 대해서 그냥 같은 네. 그냥 그런데 예. 근데 F가 들어가고 나면은 이게 네, 그래 이게 적분으로 네. 같은 거잖아요, 둘이. 아닌가요? 예. 네, 네네. 적분으로 맞아요. 적분으로 예. 같은 건데 그러면은 적분으로 접근하면은 살짝 어색어색한 느낌인데 이제 그 왜냐면 F랑 올소고나를 해도 내적이 0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네, 모든 네. 모든 F 때문에 깨지는 건지 네, 그건 모든 F 때문에 깨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음, 네, 모든 F랑 수직일 수가 없고 네, 그래서 F, 이렇게 이미 F에 대해서 F, 머시기가 항상 내적값이 0이라면 그 머시기는 무조건 0일 수밖에 음,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항상 같아지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음. 위에 등식에서 그 almost surely 성립하는 등식이 있는지는 또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어쨌든 여기 관계에서는 almost surely는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네. 네, 벡터 스페이스의 특징이니까. 음. 음. 일단, 뭐, 일단 공유를 잠깐 중지하고요. 다시 돌아오시군요. 그래서 이등식 네, 음. 네, 그래서 이등식이 왔었습니다. 요거는 항상 이렇으니까.
이런 관계가 돼서 이게 0이 되는 말을 썼고요. 해서 네, 그런 방식으로 여기 등식이 됐고 이거 익스플리시트한 폼은 부분적 부분을 열심히 해서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게 모든 F가 들어가고 이게 F에 엮여 있지 않으니까 네네. 이제 0이 되려면 0 벡터, 그러니까 이제 네, 모든 값이 모든 0인. 벡터랑 수직인 벡터가 음, 되려면 0 벡터가 되는 네. 음. 이 모든 F를 하나 놓쳐서 이 좀 그런 오해가 생겼었던 것 같아요. 음, 음, 다음 문제는 3번인데요. 약간 속도가 빠르거나 하면 오늘 뭐 다 안 해도 되니까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다 못하겠네. 시간이 애매하네. 아니면 네, 네. 네, 빨리 해도 되고 그냥 계산 그냥 쓱 보는 걸로 가르면 될 것 같긴 한데 네, 뭐 어쨌든 3번은 근데 사실 크게 풀이가 필요 없다고 느꼈던 게 그게 지금 일단 YT에 저희가 그 YT의 그 SD를 딱 구했었잖아요. 네. 네. 여기에 YT의 SD를 구했었으니까 여기에서 AXT AX인가 뭐라 썼었지? 네, AX를 그냥 이걸로 두고 드리프트항이랑 디퓨전항 나와 있고 하니까 저희가 앞에서 이렇게 뒀었을 때 음, 네, 그때 이제 여기 이게 나왔던 거니까 아니 그때 이제 어, 그냥 네, 상수로 넣고. 나왔었으니까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래서 EX를 뮤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제곱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B 네, B로 쓰죠. B 아, 그렇네요. 여기서 네, 네. B가. BX를 2분의 그냥 시그마다 이거 그냥 시그마로 뒀을 때 음, 그때 이제 저희가 앞에서 이제 마이너스 붙었고 음, 잠시만요. 이걸 바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그대로 쓰면 이제 아, 네. 여기에다가 B B. P P가 아니죠. Q죠. BQ 더하기 2분의 1 아, 두 번 여기가. 미분한 거. 잠시만요. 이거 Q가 아니네요. 네. 그다음에 거기, 네, 아, 그렇네요. 그다음에 네. 시그마 제곱 Y Q 네, Y 네. 그냥 Y Q 아니네요. 그냥 아닌가요? Q네요. 네, 네네. 네, 네. 그지네요. 지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상수가 그냥 바로 앞에 나오는 형태가 돼서 선거 문제는 그냥 앞에서 구했던 거 대입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왜 대체 이딴 식이 나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옛날에 그
이제 강성 교수님 그때 사유기 때 뭐 열방정식 했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열방정식이라는 게 이제 원디에서는 이렇게 열이 모여 있으면은 주변에 나눠주는 거랑 이제 들어오는 거가 이제 다음 스텝에 이제 열이 된다. 음,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시간축까지 있어서 제가 그림을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 한번 그려봤었거든요. 혼자 하면서 x고 여기가 이제 px와 t가 되고 여기가 이제 t가 되는 그래서 이제 저희 브라운동이 이제 처음에는 디렉 델타부터 시작을 해서 왜냐면 이제 그 초기 값에는 이제 무조건 0 값만 가져야 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분포가 점점 이제 퍼지는 그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대로 맞게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음, 음, 네네. 잘 그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 직선만 그 x만 따라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그려질 텐데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이제 그 여기 기준으로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 분산이 커지면서 이제 나가게 되는 확률 밀도 함수 이제 높이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옆에서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제 그게 이제 디퓨전 항으로 이제 플러스로 붙는 그런 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총합이 이제 이 여기에서 이 높이가 점점 낮아지는 거를 설명을 해주는 이제 아,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논리네어한 열 방정식이라고 하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느끼기에는 네 이제 결국에는 이 모든 점에서 약간 열 나눠두듯이 이렇게 올 수는 있는데 이 분산이 크면 클수록 멀리서 오는 열도 좀 늘어나는 것 같고 멀리서 이제 받는 이 흐름도 늘어나는 것 같고 높이가 크면 클수록 여기가 이제 드리프트라고 해야 되나? 그게 크면 클수록 이제 벗어나는 그런 충격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여기 이 시나리오는 좀 드리프트가 0일 때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텀이 없는 상황. 아 이제 뮤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이니까 이제 아니죠. 네 맞네요. 네. 그 텀이 없을 때 그 여기가 마이너스여서 그런가? 저 여기가 어느 순간까지는 컨케이브 그렇네요. 여기가 이제 드리프트가 없으니까 이제 정규분포로 그려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변곡점 존재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컨케이브하고 여기는 이제 컨벡스 할 텐데 음, 여기 음, 꼭대기에 있을 때는 이제 그 컨벡스여서 마이너스니까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컨벡스에서는 이제 양수니까 좀 더 분포가 가면 갈수록 넓어질 거니까 이제 그런 값에 의미하는 것 같네요. 아, 그때 이제 y 값마다 넣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렇구나. 어, 이 그림을 해보면서 이게 왜 될까 약간 오케이 이때 되는 건 피충분 조건은 알겠는데 이토 프로세스면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 어떤 확률 가정은 안 될 텐데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코비안이고 컨티니어스 하면은 이제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이제 마코비안이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여기 위에서 보다시피 패스에 대한 그게 없어가지고 마코비안이어야 하고요. 이 포커 플랭크 이퀄션 자체에 그 어떤 기억하는 이제 전 시점에 들어가는 텀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코비안 패스여야 되고 컨티니어스는 일단 미분 가능해야 되는 그런 조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Y에 대해서도 그렇고 T에 대해서도 그렇고 양쪽으로 컨티니어스 해야 미분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가 좀 생각을 해온 그런 겁니다. 이해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음.
그렇게 보니까 되게 또 직관적이네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약간,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약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 디퓨전 텀이랑 이제 저게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왜 드리프트가 마이너스로 붙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은 있어요. 어, 아, 근데 사실 이제 좀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이게 드리프트가 존재를 하면은 어쨌든 분포가 한쪽 방향으로 쏠린다는 얘기니까, 이제 결국에는 자기가 있는 지점에서는 좀 멀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네. 음, 네, 3번 문제는 네. 정도 보면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일단 지금 시간도 시간이고 지금 남은 시간 안에 뭐 네 문제를 다 해결할 수도 없을 것 같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오늘 스터디 녹화는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남은 문제들 커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문제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계산이라서 다음 시간에 좀 산뜻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